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오늘은 노다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다지, 금입니다. 120년 전 고종과 민씨 척족 정권에 의해서 미국으로 팔려나간 이 땅의 노다지, 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왕비, 노다지를 팔아치웠다. 운산 금광 노다지가 미국에 넘어간 전말기입니다. 1895년 7월 10일 조선 왕실 1등 상궁이 미국 공사관 참찬 부인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엿새 뒤에 열릴 개국 기원 경절 초대장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죠. 참찬 부인 이름은 릴리였습니다. 참찬인 남편 이름은 호러스 알렌입니다. 기원 경절 파티는 7월 16일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한 달 뒤 당시 미국 공사 존 실이 미 국무부에 이렇게 전문을 보냅니다. 조선 국왕이 조선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은 운산 금광 채굴권을 미국 시민에게 양료했다. 1895년 8월 15일 실이 국무부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한미 관계 자료집이 실려있는 기록입니다. 그 무렵 미 공사관 참찬 알렌 이 본인이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미국 기업인 모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친구들을 고위직에 앉히는 데 성공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박정양을 내가 추천해서 총리 대신에 앉혔다. 운산금광 관할을 농상공부에서 왕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내부로 옮기는 데도 성공했다. 다른 문제가 많았는데 뜻밖에도 왕비가 구원을 했다. 지금 서명을 끝내고 봉인된 계약서가 공사관 금고에 있다. 1895년 6월 24일 제이 모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알렌 문서에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날짜는 7월 15일 기원경절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일개 외국 서기관이 한나라 내각을 갈아치우고 그 나라 왕비가 나서서 벌인 작업이 매장량이 아시아 최대였던 운산금광 팔아치우기였습니다. 미국 서기관 알렌이 각본과 연출을 맡고 고종 부부가 주연을 맡은 금광 매각 전말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895년은) 참으로 가난한 해였습니다. 1894년 1년 전이죠. 농민들이 탐관오리 학정에 저항해서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학 농민 전쟁입니다. 여기에 일본군도 개입해서 조선에서 이 두 나라가 청일 전쟁을 벌립니다. 이 밀란과 전쟁 뒷수습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1895년 11월 15일 확정된 1896년도 조선 정부 세출 예산에 이런 항목이 보입니다. 을미 차관 이자 18만 원. 청일전쟁 와중인 1895년 3월 조선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 300만 원에 대한 이자였습니다. 이 해의 세입 총예산은 480만 9,410원이었습니다. 이 농민전쟁도 정부가 원인이었고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 것도 조선 정부였습니다. 그 뒷수습을 위해서 그 조선 정부가 비싼 외국 돈을 갖다 쓰고 있었습니다. 1897년도 이자 18만 원은 그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구세주로 등장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손을 끄집어내서 조선 정부의 손을 잡게 만든 사람이 호러스 알렌이었습니다. 1884년 선교사로 알렌이 조선에 입국합니다. 바로 그 해에 갑신정변이 벌어집니다. 이 갑신정변이 알렌과 조선 왕실을 연을 맺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서울 종로 우정국에서 왕비 민씨 조카 민영익이 개화파 자객에게 칼을 맞았습니다. 이 실세 중의 실세를 죽음에서 구해준 의사가 알렌이었습니다. 심각한 외과 수술 끝에 민영익의 목숨을 구해줄 수가 있었죠. 이듬해 1월 27일 1885년입니다. 1월 27일 가까스로 살아난 민영익으로부터 알렌은 사례금 10만 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 설립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이 조선 최초 근대 병원인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이
어느 학교에 뿌리냐를 두고 서울대 병원과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아직도 서로가 자기네가 주인이라고 다투고 있죠. 이 광해원의 개원은 4월 10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을 목전에 둔 3월 27일 알렌이 궁궐로 들어가서 고종 부부를 치료합니다. 한 달 뒤에 왕비로부터 하사품이 집으로 전달이 됩니다. 100야드짜리 비단 한 필, 황금빛 비단 두루마기. 알렌은 곧바로 왕실 주치의 겸 고종 정치 고문이 됐습니다. 1887년 정이품 참참별수를 받고 조선 사신들과 함께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청나라 속국이 아니라 독립국으로 미국과 수교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알렌은 주한 미합중국 공사관 서기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때까지 조선 왕실의 고문이었는데 조선 권력 구조와 재정을 손바닥처럼 알고 고위층과 깊은 연대를 가진 미국 외교관이 된 겁니다. 알렌과 함께 미국을 다녀온 전권대사 박정향이 고종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미국은 본래 남의 땅에 욕심이 없나이다. 1882년에 미국과 수호 조약을 맺었죠, 조선이. 근데 그 1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타국이 유사시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이른바 거중조정 조약입니다. 조약 당사국계 한 나라가 다른 3국과 문제가 있을 때 이 다른 당사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중간에서 잘 조정해 준다라는 의례적인 조항입니다. 이 거중 조항이 조선 정부는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순진했던 겁니다. 1897년 알렌이 주한 공사에 취임했을 때 고종은 알렌에게 미국은 조선에게 큰 형, 엘더 브라더라고 편지를 써줬습니다. 그 정도로 고종 정권은 미국이 쓰러져가는 조선이라는 국가 혹은 조선이라는 왕실을 살려줄 수 있는 구세주라고 믿었던 겁니다. 큰 형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고종과 조선 관료들은 순진했습니다. 엿새 뒤에 국무부 장관 셔먼이 알렌한테 비밀리에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은 조선 국내 문제는 물론 외부의 방위 연대도 맺고 있지 않다. 지금으로 치면은 국내 정치에 간섭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 조선과 함께 방위 조약도 맺고 있지 않다. 그러니 하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들어주지 말라라고 알렌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죠. 지도자부터 하위 관료까지 조선은 순진했습니다. 그 미국과 그 미국 외교관에게 조선은 이권을 가져갈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이 알렌의 외교 행위에 관해서 연구했던 해링턴이라는 사람은 재물신과 일본이라는 책에서 조선을 이권 양도의 행복한 사냥터라고 불렀습니다. 1941년에 쓴 책입니다. 구한말,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조선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나약하게 외국에 대해서 기대거나 외국에 대해서 배척을 하곤 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전 수백 년 동안 외국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정도로 문을 닫고 교류에 대해서 금기시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한다면 권력층, 지도부가 가지고 있던 국가에 대한 태도와 국가를 인식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왕실이 보존되는 게 국가가 되는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1884년 갑신전면 때 알렌이 민영익을 살려줍니다. 해가 바뀌어서 민영익이 현급 10만 냥을 알렌에게 사리금으로 줬죠. 그런데 그것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1185년에 민영익은 알렌에게 광산 이권에 대해서 언지를 줬습니다. 조선에 금은 이런 거 좀 있어 하고 넌지시 너한테 이걸 줄게 라는 언지를 줬다는 게 알렌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알렌 문서는 알렌이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온 외교 문서 및
개인 문서를 완벽하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계속 지금 구격 중에 있죠. 그리고 조선 정부는 알렌에게 병기창과 화약 공장 특허권도 제안을 합니다. 왕비의 최측근, 그것도 죽을 뻔했던 혈족을 살려줬다고 이 알렌에게, 미국인 의사에게 온갖 이권을 다 주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알렌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금광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알렌은 본국에 연락을 해서 조선 금광을 찾는 미국인 조사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888년 미국에 있던 알렌은,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광산 기사 피어스를 파견해서 운산 금광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1889년 기사 5명이 더 내한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비용은 모두 조선 정부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조선 광산 정보를 모은 사람은 조선 외교관 알렌이었습니다. 그 금광을 미국 소유로 만든 사람은 미국 외교관 알렌이었습니다. 알렌이 어느 날 편지를 씁니다. 모스 씨에게, 자기 투자자입니다. 오래도록 왕과 조선을 위해 일을 한 결과 마침내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왕께서 제가 무보수로 일해줘서 고맙다며 선물을 하겠답니다. 그동안 저는 고위 관직을 다 제 친구로 채웠지요. 아무도 예상 못한 박정양이 저 덕분에 총리 대신이 됐고요. 이들이 저한테 미국 차관 200만 달러를 부탁했습니다. 운산 금관을 넘기면 가능하다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당시에 개혁을 주도한 세력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친일 개혁 세력이 잡고 있던 권력을 모두 친미 세력으로 넘기는 작업이 성공하고 마지막 남은 반미 세력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뜻밖에도 왕비가 구원해서 운산금광 채굴권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 농광산부 대신이 김가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금광 관할권을 왕실 국내부로 넘기면 왕이 좋아할 것이라고 귀띔해서 성공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며 알렌은 모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면 알렌 서울 예스라고 전부를 쳐달라고 부탁을 했죠. 오로지 이 운산 금광 채광권을 위해서 조선 정부를 자기가 조직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알렌은 조선 정부의 고문이 아니라 주한 미국 공사관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알렌 문서는 지금도 굉장히 연구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을 떠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는 팀이 대전의 건양대 알렌 문서팀입니다. 이 문서팀에서 뭐라 그러나 하면 알렌은 자기 과시욕이 강한 인물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팩트들, 구체적인 사실들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알렌과 조선 왕실의 알렌 친알렌파들이 무언가 운산 금광을 둘러싸고 모종의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세기가 바뀌고 1901년 7월 5일 미 국무부는 알렌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국가와 친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 관리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미국으로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 힐이 알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무언가 알렌이 1901년에도 조선 정부 인사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렌이 자기 과시욕이 강해서 없던 일을 뻥을 튀겨서 얘기했다는 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어찌됐든 알렌은 조선 정부 속을 자기 파벌로 가득 채워놓고 운산 금광 채굴권을 따냈습니다. 1895년 7월 15일입니다. 1895년 7월 15일. 그 전에 가보년 1894년에 동학 농민 전쟁이 터지고 이를 빌미로 일본과 청나라가 조선 반도에서 청일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이듬해 1895년 초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두 나라가 조약을 맺고 조선의 자주 독립임을 선언한 바로 그 해입니다. 말은 자주 독립국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일본에게 모든 이권이 넘어가고 영토가 넘어가고 주권이 넘어가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됐죠. 그리고 그 해에 을미사변, 그러니까 일본인 무리들에 의해서 경복궁 안에 있던 왕비 민씨가 살해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끔찍하고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큰 일이 터진 겁니다. 당연히 그해 10월 이후 모든 국정은 마비가 됩니다. 중단이 됩니다. 운산금광 채굴권을 넘기는 계약도 중단이 되죠. 그렇게 잠시 중단됐던 계약은 이듬해 4월 17일 정식으로 체결이 됩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을미년 윤 5월에 허가했다가 조금 뒤 취소했는데 다시 허가한 것이다. 그런데 엉터리였습니다. 계약서 운산 광약은 초안에 자본 가운데 25%를 국내부를 통해서 대군주에게 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군주란 바로 고종을 뜻합니다. 천자국 바깥에 있는 일개 제후로 있다가 가보개혁을 통해서 대군주로 이름을 바꾸고 격을 격상을 합니다. 바로 그 당시 그 대군주 고종에게 자본 가운데 25%를 국내부를 통해서 진상한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었죠. 무슨 말이냐? 고종이 원했던 미국 차관 현금 200만 달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데 백방으로 노력을 하다가 1899년 3월 27일 조선 정부는 운산금광주식회사라는 회사에다가 조선 정부 지분을 전부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2만 5천 원을 받는다라고 조건을 수정을 합니다. 또 해가 바뀌어서 1900년 1월 1일에는 일시불 12,500달러의 채굴 기한을 25년에서 40년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필요할 경우 채굴 허가 기간을 1954년 3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을 해버립니다. 조선이 겪고 있는 재정 곤란을 영원히 없앨 것이라고 했던 미국 공사 실의 예측은 얼토당토않았습니다. 현금 200만 달러가 지분 25%로 바뀌더니 지분을 매각을 해버리고 채굴 기간을 늘려버리고 20세기 중반까지 그 채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운산금광에서 나올 돈은 단 한 푼도, 말하자면 단 한 푼도 조선 정부 혹은 대한제국 정부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운산금광에서 1900년 재래식으로 금을 캐고 있던 현지 주민들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운산금광은 평안도에 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미국 업자들이 금광석을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친 노터치가 금을 가리키는 노다지가 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갈등을 계속 빚으니까 알렌이 광산회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인들은 적법한 채찍형으로 처벌해도 좋다. 1911년 11월 1일 금광회사에 일하고 있는 미서브라는 사람한테 보낸 알렌의 편지입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대일 부채는 1907년 현재 1,3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1897년부터 1915년까지 8년 동안 운산금광에서 낸 생산액은 약 4배인 4,957만 원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국채를 갚고 망국을 막기 위해서 대한제국 황민들은 1,300만 원이라는 국채 보상 운동을 벌였죠. 운산금광에서는 그 4배에 이르는 금이 쏟아져 와 있을 거예요. (1905년 7월 29일) 미국 순회 사절 단장인 미국 육군 장관 하워드 태프트 그리고 일본 총리 대신 가스라 다로가 도쿄에서 만납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둘이서 필리핀과 조선의 이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서로가 먹어도 좋다라는 식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이 미국 사절단이 떠나서 동남아를 여행을 한 뒤에 9월 19일 이 사절단이 인천항에 도착을 합니다.
사절단의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당시 루즈벨트의 딸 앨리스였습니다. 이 앨리스는 황실로부터 국빈으로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운산 금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1896년부터 이 광산을 일본에 넘긴 1938년까지 미국 기업이 가져간 순이익은 1,500만 달러였습니다. 외교관 알렌은 이 광산업자로부터 2번에 걸쳐서 사례를 받고 고향 톨레도에 투자를 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운산금강 이야기를 짚어볼 때마다 만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종과 민비가 자기 조카를 살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인에게 넘기지 않고 제대로 조선 혹은 대한제국의 국부로 삼았다면 조금은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매국의 역사,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